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랜만에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함께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동안 심리맨 엽서 사연을 이어서 다루었었는데요. 이제 엽서 사연이 잠시 소강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시리라는 기대를 하겠고요. 또 사연이 도착하는 대로 계속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잠시 멈췄던 해킹 더 매트릭스 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는요, 기존의 트랜서핑 시리즈 1, 2, 3권과 트랜서핑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행본을 최소 1회독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트랜서핑을 처음 접하고 계시는 분들, 아직 고전적 트랜서핑이라고 하죠. 그 시리즈를 지금 학습해 나가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건너뛰지 마시고요. 꾸준히 책과 함께 학습을 해 나가시면서 동시에 이 컨텐츠를 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은 2022년 3월 23일이고요. 뉴질랜드는 오늘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4월 4일부로 정확히는 4월 5일부라고 해야겠네요. 4월 4일까지만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백신 패스와 QR코드 스캔하는 것을 이제 모두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백신 의무화, 접종 의무화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건 관련 계통을 비롯해서 최소한의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백신 의무화도 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방역 정책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완화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달라질 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카페를 예전처럼 자주 가지도 않을 거고 집에서 커피를 마셔왔기 때문에 가끔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도시에 나가서 한국 짜장면집에 가는 거, 요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한국도 아마 백신 정책이 많이 이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조짐이 좀 보이죠. 정권이 바뀐 이후에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방역 정책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변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정책이 뒤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펜듈럼 게임에 휘둘려도 안 되지만 이 게임의 하나의 놀이거든요. 정말 놀이 같은 그러한 장면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킬 건 지키지만 우리가 겁내거나 위축되거나 지나친 경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트랜서핑 관점에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아무튼 오미크론 이후에 또 어떤 국면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국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조금씩은 완화되어가는 조짐이 지금은 보이고 있네요.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책에 나온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4페이지고요. 사연은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것을 요약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욕망의 프레일링. 이렇게 독자 사연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책에 나온 사연은요, 지난 영상 14번 영상이 있었죠. 책 앞부분에, 오늘 다루는 내용 앞부분에 나왔던 독자 사연에 이어지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번 영상에서 다뤘던 사연은 사람 그리고 심상화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심상화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특정인에 대한 그런 방식의 심상화는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프레일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연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남성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 에너지 선물을 주려고 한답니다. 에너지 선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프레일링이라고 할 수 있죠. 프레일링. 프레일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적인 선물을 주고 싶다. 그게 뭐냐?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가 사랑을 주는 모습을 상상하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마음껏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 상상, 이 심상화를 하는 것, 이걸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딤 젤란드는 구체적인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상화,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프레일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무슨 차이냐 도대체. 내가 하는 것은 이 상대방하고 무관한 현실 아니냐. 내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사람하고 무관하게 에너지적인 선물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슬라이드 기법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묻는 거죠. 심상화는 안 되고 프레일링은 된다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내가 하는 이것은 프레일링이냐 심상화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바딤의 답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딤 젤란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자가. 내가 이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주는 모습을 상상한다. 아, 누가? 내가 사랑을 준다. 이걸 막 상상하는 거예요. 자, 바딤 젤란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라는 것, 여기에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꼭 당신이어야 하는가? 예, 이 사랑을 주는 게 꼭 너야 되냐? 너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이거 역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줌으로써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들어있는 거죠. 네, 네가 아니어도 이 사람은 누구에게든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근데 바딤 젤란드의 이 반문은 거기에 너의 사랑, 네 사랑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읽어보면은 에너지적 선물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만족해하는 상황을 떠올리는 거지 그 장면에서 당신의 존재는 결코 필수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적 선물은 프레일링이라고 그랬죠. 프레일링은 에너지 선물. 곧 선물은 누굴 위해서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물론 선물을 자기 만족적으로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프레일링은 전적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주는 선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독자에 대해서 바딤 젤란드가 지금 보고 있는 견해는 뭐예요? 야, 그런데 네가 지금 하는 말은 내 사랑을 네가 받아줘 이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네, 거기에는 꼭 네가 아니어도 상관없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레일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 네 만족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네가 만족하고 네가 원하는 것이 커 보여. 그래서 이 형태는 에너지적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프레일링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슬라이드 기법과 다르지 않다. 심상화와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욕망의 상상일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욕망의 상상. 욕망이 뭐예요? 아, 이 여인이 나의 연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욕망. 그것에 기반한 심상화. 이것은 프레일링이 아니죠. 예, 상상으로 내가 선물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선물 받고 나에게 와줄래? 이거잖아요. 에너지적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프레일링이 아니란 얘기죠. 여전히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은 사실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강한 내부 의도가 작동을 하고 중요성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프레일링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상은 프레일링이 아니죠. 욕망의라는 이름의 프레일링이 됐는데 이것은 특정인을 심상화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큰 의미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딤젤란드가 이제 이 독자의 질문 내용과 상관없이 답변을 한 게 있어요. 또 하나가. 그게 뭐냐면, 그런데 너 책 읽을 때 지금 오디오북을 들은 것 같은데, 오디오북을 듣지 말고 책으로 좀 읽어줄래? 근데 책으로 읽을 때도 전자책 말고 종이책으로 좀 읽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종이책은 살아있는 존재다. 예. 책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트랜스서핑 책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책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책들이 있어요. 고전소설 이런 것들도 살아있는 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것처럼 이 생명력이 있는 책들이 있어요. 트랜스서핑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서핑은 볼 때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고 또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이 새롭게 발견되고 그래서 계속 이 책에서 메시지들이 계속 지속되고 강화돼요. 그래서 책이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많이 읽고 잘 읽는 사람들은 그 소설에 나온 주인공, 각종의 인물들, 그리고 소설을 쓴 작가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렇게까지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친구가 없네, 인간관계가 어떠네 이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소통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물질적인 이런 공간에서 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야만 소통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 그렇게 해도 불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책으로 또는 영화로 그림으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고흐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서핑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종이책이라야 그게 가능하다. 전자책이 아니라 종이책이라야. 왜 그러냐? 이 종이책은 다 각자 구매하는 순간 이건 내 책이 돼요. 물론 전자책도 내 책이라고 하지만 전자책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면 100개의 전자책은 똑같은 형태로 존재해요. 똑같은 디지털 파일이에요. 그런데 종이책은 내가 구매해서 내가 가지고 내가 넘겨보면 그것은 완전히 나의 책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책이 되는 거예요. 밑줄 긋고 손때 묶고 접히고 하면서 이건 나만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책 플러스 나가 되는 거죠. 나의 책, 나를 위한 책, 나만의 책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종이책을 읽으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있는 종이책을 구매할 수 없을 때 전자책이 나온 걸 보긴 하지만 소장 가치가 있는 책들은 종이책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종이책을 보는 걸 선호를 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면 종이책을 그래서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전자책을 보시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핵심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고 심리맨 관점을 추가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세요. 물 한 잔 마시고 기지개를 펴세요. 기지개 쭉 펴십시오.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심리맨 관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배워야 될 핵심 개념, 트랜스서핑 관련한 핵심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연애와 관련한 트랜스서핑에 있어서요. 연애라고 한다면 이제 썸을 탈 때, 짝사랑을 할 때 또는 외사랑을 할 때 자, 이때 트랜스서핑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왜 이런 상황에서 이 특정인에 대한 심상화는 안 되고 프레일링은 되는 거냐? 자,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프레일링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적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에는
심상화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프레일링을 적용해라. 연애 국면은 뭐예요? 특정인이죠. 특정한 사람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프레일링을 적용해라. 그럼 프레일링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프레일링은 에너지 선물입니다. 에너지 선물. 자,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에너지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선물로 주면은 에너지가 넉넉해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넉넉해야 되죠? 에너지가 넉넉해야 돼요. 그러면은 에너지 새는 구멍은 당연히 없거나 최소화돼야 되고요. 에너지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야 되고 에너지 보호막도 잘 보호되어 있어야 되겠죠. 에너지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은 심신이 건강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층이, 오라장이 고르게 잘 분포되어 있다면 심신이 건강하고요. 활력, 활기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생명력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넉넉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프레일링을 하려고 하면 이건 뭐가 돼요? 프레일링 역시도 하나의 일이 됩니다. 일, 노동이 되는 거예요. 내부 의도로 중요성을 집어넣어서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동시에 의심도 포함한 무언가를 또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면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면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기술들 쓰면 되겠지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프레일링은 트랜서핑 전반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용한 기술이고 또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기도 해요.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지금 오늘 독자의 사연처럼 그냥 심상화를 하는 거예요. 심상화를. 그러면서 그걸 프레일링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레일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너지를 복원하고 회복하고 강화해야 되니까 거기에 점검을 먼저 해보시라. 자, 그럼 이제 충분한 에너지가 됐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뭐예요? 줬다가 뺏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그 사람이 만족하든 안 하든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일단 주면은 그 다음은 그 사람 몫이에요. 그 받은 선물 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사람 몫인 거예요. 선물 주고 나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매일 전화해서 확인하지 않잖아요. 내 선물 어떻게 했냐, 오늘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잘 쓰고 있냐, 자꾸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는데 의의가 있고 줬으면 그 사람 몫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선물을 그 사람한테 줬다고요? 상대방 여성한테 준다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대감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붙잡으려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주는 선물은요, 내가 그 사람을 끌어오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의도가 없이 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끌려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라고요. 왜 끌려와요? 나에게 충분한 에너지가 있고 그 사람이 결핍되어 있는 에너지 빛깔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들이고 싶어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에너지를 보고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에너지 관리가 우선돼야 하는 거지 선물을 줄 것도 없는 선물을 그냥 뒤져서 막 선물도 아닌 선물을 줘봐요. 그럼 안 주는 이만 못한 일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색을 내요? 그럼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누가 달래? 안 받고 말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똑같아요. 에너지적인 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에너지 선물을 줬다면 선물을 준 거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이건 뇌물이 아니잖아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에너지 뇌물이 아니라 선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안 쳐다보고 나에게 끌려오지 않더라도 성심하지 않아야 돼요. 심지어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물이죠. 선물은 뭐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좋아하는 걸 주죠. 상대방이 제일 싫어하는 걸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방의 원함과 관심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 선물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냐면 상대방한테 에너지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걸 느껴야 돼요? 편해야 돼요. 편해야 돼. 한마디로 편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편하게 내버려 둬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어떨 땐 내가 나대지 말아야 돼요. 어떨 땐 내가 그 상대방을 좋아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주지 말아야 돼. 다가가지 말아야 돼. 어떨 때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 그냥 내 욕구가 강하니까, 내가 원함이 강하니까, 사실은 내 마음을 감당 못하니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고 싫다는데 쫓아다니다가 이제 스토커 되고, 좋아해서 쫓아다니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잖아요. 스토킹 하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너는 좋을진 모르지만 너의 좋다고 쫓아다니는 게 상대방은 불편해. 그리고 심지어 공포스러워, 두려워, 위협으로 느껴. 그런데 쫓아와.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그죠?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편하게 상대방을. 네. 그리고 받으려는 의도 없이 기꺼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흥부와 놀부를 생각하세요. 흥부와 놀부. 흥부도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줬고 놀부도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줬지만 의도가 다르죠. 흥부는 기꺼이 받으려는 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해줬고 놀부는 꿍꿍이 속을 가지고 했고 결과는 달랐어요. 똑같은 행위를 했지만 결과가 다른 이유는 내면의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내 내면이 어떠하느냐가 프레일링의 결과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일링을 우리가 적용할 때 점검해야 될 거를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정리해드릴 건 바디미 얘기했던 종이책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다 말씀을 드렸지만 심리맨 영상에도 이 원칙이 적용이 돼요. 심리맨 영상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 흘려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흘려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소리로 듣다가 몇몇 특정 부분이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 우리 운동할 때 틀어놓고 운동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귀에 들리는 것만 계속 들려요. 나와 관련이 있는 거, 무의식에서 끌어당기는 거, 관심사 이런 건 이제 귀에 들어와.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귀에 안 들어와. 결국은 이게 흘려듣는 것의 단점은 뭐예요? 주어진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소홀하게 된다. 많은 걸 놓치게 된다. 많은 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흘려듣는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복습하거나 이럴 땐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그래서 가장 권장하는 것은 적어도 할 수 있다면 가장 권장하는 것은 자리 잡고 앉아서 특정한 공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책을 펴고 노트를 펴고 펜을 들고 영상을 틀어놓고 읽고 들으면서 메모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학습하라는 겁니다. 계속 제가 이거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흘려듣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영상 전체를 흘려듣기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그 구독자 심리맨 엽서 사연에 보내주신 분이 그랬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강의를 듣고 있다. 대단하신 겁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나요? 매일 못하더라도요. 꾸준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좀 쉬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몰아서 하시는 분들도 대단한 거지만 꾸준히 하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러한 태도, 자세가 여러분들의 앞날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통찰을 가져오는지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 태도와 자세는 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유념을 하셔서 종이책을 가능하면 준비하시고 노트 필기구 준비하신 다음에 꾸준히 메모하면서 정리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런 태도로 이 트랜스서핑을 접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있습니다. 보고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보고해 주신 분들 중에는 노트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림도 포함해서 이렇게 도표도 만들고 그림으로 표현도 하고 해서 잘 정리를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통찰도 얻게 되고 적용도
하게 되고 또 적용한 것을 또 점검하고 또 메모하게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확실히 달라요. 예, 확실히 많은 것들을 깨우치시는 만큼 적용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결과를 좌우하는 겁니다. 이거는 머리랑 상관없어요. 이런 태도를 갖추시면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밝게 평안하게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